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선글라스를 쓴 것 같네. 아따 힘들다. 자, 또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 오늘 야채 비빔밥 맛있어 보이더만. 야채 비빔밥 예. 맛있지? 아 그랬구나. 그냥 머리를 짧게 깎았더니 10년을 젊어 배는구만 그냥. 어이? 나도 조금 자르고 왔는데 앞에. 야, 우음. 이놈의 뭐냐, 이 우음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어. 내가 몰랐지. 그랬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그냥 우리 경허선사 들킬까봐 그냥 냄새 하나 안 풍기려고 전부 다 제목이 우음이야. 우음. 저두 상수면이요 수의 갱무사라. 수의 갱무사니 저두 상수면이요. 이 시가 이게 시란 말이냐 뭐란 말이냐, 그지? 저두상수면 수의 갱무사, 수의 갱무사, 저두상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수미 쌍꺼법으로 해가지고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두상수면 고개를 숙여 낮게 만든다 이 말이야. 고개를 숙이고 항상 졸고만 있다 이런 말이야. 이거 무사인이야? 이 경허선사가 얼마나 고금당해서 이 짓을 하고 계셨으면 이걸 시로 써놨는데 참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뭐래요? 수에 조는 일 말고 그 밖에 다시 다시 또 무슨 일이 있단 말이냐 이 말이야. 무사라 이 말이야. 아무 조는 일밖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 혼자. 저도 상수면이요 수의 갱무사라. 수의 갱무사니 이런 말이야. 다시 조는 일 말고는 또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고개를 쳐박고 또 존다 이런 말이에요. 참 정말 대단한 시가 이렇게 있는데 참 재밌는 시죠, 그죠? 근데 말은 재밌지만 슬픈 시죠. 조는 일 말고는 또 일이 없어. 그래서 조는 일 말고 또 다시 일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숙인 채 항상 졸고만 있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대중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얼마나 쓸쓸한 절인지 지금도 한 명도 없어. 가면은 계십니까를 해도 없어. 내가 고금당 몇 번 갔거든? 갈 때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신기하더라. 설정스님이랑 이 대중이 그때 차량 뭐 몇 대 한 9대인가가 갔는데도 아무도 없어. 계십니까만 하다가 다 대중이 다 내려왔다니까. 그만큼 여기는 사람이 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뭐 천상열차라나 해갖고 무슨 이렇게 이렇게 레일 달린 거를 해놔가지고 그 누르면 스님이 계실 때는 그걸 내려보낸대. 과가냐. 어찌됐건 그 다음 경허는 언제나 홀로 고독을 즐기고 있다. 오늘 또 홀로 숲속을 거닐다가 무슨 숲? 돌숲, 성림. 이게 성림이라고 하는 게 돌숲이라고 하는 게 그 마이산이라는 걸 그냥 100% 증명해 준다니까. 돌숲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그래서 그 이감용이가 그 돌을 다 주다가 돌탑을 쌓은 게 지금의 탑사지요. 어마어마한 탑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논일다가 보니까 돌아갈 길마저 잊어버리고 무념의 산매 속에서 선정을 즐기며 유연히 돌숲에서 쉬고 있다 그랬는데 선정이 아니고 그냥 무한 생각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때 경허의 무심은 숲속 길 계곡을 물 위로 꽃잎이 떨어져 유수에 떠가는 것을 유연히 바라보는데 시간의 경계를 잊은 듯 어느덧 해는 저 멀리 명월이 높은 산 위에 떠오르고 있는 그 무심 경계를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시가 지금 하나가 지나갔어. 뭐대 이게? 그게 아까 거 같습니다. 아 그게 아까 거지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거는 백사. 그러네. 지나갔구만.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다시 281. 이 시는 좀 더 특별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한 번 하고 다시 반복하는 거죠. 머리를 숙이고 항상 조는 일이 경어의 일이고, 여기서 조는 일이라는 것은 선정에 든 삼매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는 일 말고는 무슨 일이 또 있단 말인가. 이게 뭔 줄 알아요? 이 조는 일이 뭔 줄 알아? 이게 우리가 왜 멍 때린다고 하지? 그 삼매에 들은 상태가, 이러한 경계가 굉장히 편안해요. 마치 조는 것 같지만 절대 졸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이거 뭐 일없음이 곧 경어선이라고 했는데, 경어선에서 말고 경어선사가 지금 존다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 졸지 않아. 조는 삼매처럼 조는 듯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는 것 같지만 절대 졸지 않아. 그냥 졸잖아? 그냥 졸면은 그게 뭐야? 우리가 말하는 잠선이라고 하잖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조는지도 자기가 모르고 고개 빠져가지고 말 그대로 골아 떨어지죠, 잠에. 근데 이거는 잠에 골아 떨어지는 선이 아니에요. 그 비몽사몽처럼 이게 그게 굉장히 편안한 단계가 있어. 나도 항상 이거 하거든? 이거 하는데 너무 좋아. 힘들 때 이거 하면 아주 좋아. 근데 이거 하잖아? 그럼 피로도 풀려. 나는 이렇게 잠을 이렇게 많이 자는 게 아니라 거의 앉아서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럼 이거 삼매, 이 삼매. 숙면 삼매, 뭔 삼매라고 해야 돼, 이거를. 조는지 안 조는지 하는 그 멍 때리는 그 순간도 엄청나게 피로를 그거 없애주더라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 버스 타고 올 때도 이거 하거든? 잠선 삼매라고, 잠선 삼매인데, 자는 게 아니에요. 다 들려, 다 들리고 다 살아있는데, 눈을 감아. 눈만 감고 있어도, 우리가 이 눈꺼풀이 두꺼워지는 건 잠이 오는 거잖아? 그럼 눈만 감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 전체가 다 보여. 나는 지하철에서도 이러고 있거든, 지하철에서도. 근데 너무 편안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참선을 많이 한 사람은 이용하기가 아주 좋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여러 번 경험해 봤어. 막 옛날에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 막 그런 때 막 조계사 이제 그거 밤새러 온다고 막 오잖아. 그러면 막 제 종소리 친다고 할 때 여기 사람이 막 물밀듯이 밀려가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나는 홀로야. 딱 깨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선하는 자의 그 특권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딱 손에 하나 갖고 있잖아. 어디를 가든 나는 항상 혼자고 혼자 깨어 있어. 그래서 경호선사가 홀로 깨어 있는 너가 그 소리 같아. 난 그거 여러 번 경험해. 여기 왜 신세계백화점 있잖아. 거기 오는데도 막 크리스마스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근데 옛날에가 더 심했던 것 같아. 요즘에는 뭐 크리스마스라고도 지내니까 가서 이게 뭐 춤추러 가잖아, 전부 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 불렀잖아. 왜? 막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기쁘다 뭐 좋아해 하면서 하는데, 그때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때 그런 일이 여기 신세계백화점에서 이제 조계사로 오는데 걸어올 수가 없어, 사람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 20몇 살 때 이제 신심이 막 넘치니까 나는 막 기도하려고 막 그랬거든. 처리하려고 막 조계사로 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그 무기로 있더라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무기 중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피곤할 때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한참 하고 나면 피로가 싹 가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거 하나 갖고 있지, 무기를. 그냥 순식간에 저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을 때도, 막 넘치게 많을 때도 나 혼자 그냥 딱 그 산매에 들어와 버리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선하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주 무기지, 무기. 그래서 경호선 있을 때는 앉아 있게 되지를 않고 눕게 되잖아. 아, 집에 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럼 와선을 해야 되는데 와선이 와선이 쉽질 않지. 와선은 좀 쉽지 않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데 그 와선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바로 왜냐면은 와선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고 있어. 그게 쉽질 않아. 제일 좋은 거는 자부동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자부동 깔고 자부동 뒤를 받치고 앉으면 가장 오래 버티고, 그 다음에 나는 컴퓨터 하다가 많이 힘들잖아. 그러면 그냥 컴퓨터 그 앞에서 의자 위에서 그냥 바로 그 선하면서 가장 좋은 내가 갖고 있는 주무기라면 바로 그거죠.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앉은 자리가 그 선이야. 예,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항상 졸고만 있다고 하는데, 이건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멍선이지, 멍선. 비몽사몽간에 있는 선. 근데 이런 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요란스럽지 않아서 좋아. 그러니까 막 화두에 매달려서 막 그게 아니고, 경허선사는 이제 이미 깨쳤기 때문에 화두를 들지 않지요. 깨친 자는 화두를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왜냐? 화두는 버려야 될 뗏목이야. 그리고 화두가 안 잡혀. 왜 안 잡혀? 다 이미 알아버려가지고 그 화두를 10개, 20개, 100개, 1000개를 갖다 들이대도 다 알아. 답이 똑같은 걸 뭐. 그러니까 화두가 잡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해암스님이 그거 뭐죠? 그거 신신명에 있는 거, 신신명에 체로진상 형탈근진이요, 그거 있잖아요. 또 진성무염이라 단임망연이면 증여여불이라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해암스님이 그 망원동에서 더 이상 화두는 들지 말라 이러시더라고. 그 이후로는 화두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지요. 그러면서 이제 공을 들이라고 그러는데, 뭔 놈의 공을 들여? 공이 뭐요? 이 공이 뭐요? 공. 항상 말하잖아요. 이 공 중요해, 안 중요해? 공 중요해요. 공을 들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공이 바로 보임을 말하는 거였어요. 보임. 해암스님이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해암스님이 나한테 너무나 야박하게 아무 말도 안 하셔가지고 스스로 혼자 알아내면서 더 세졌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공을 들이라고 하는데, 돌아서면서 뭐 해암스님은 말을 많이 안 하시니까 밥 먹으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화두하지 말라면서 공을 들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오면서 공이란 뭔가 해지, 공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 공을 들이라는 게, 우리가 왜 공 들인다, 공든탑이 무너진다, 뭐 공 이런 걸 많이 하잖아. 공을 들이라 했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그걸 찾기 시작하는 그 공이 뭔가를. 근데 이제 그 공 들이는 얘기가 그 보조의 수심결에서 그냥 폭포처럼 나오더라고, 폭탄처럼. 아, 그래서 이걸 깨친 바를 되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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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게 뭐야 돼요? 이제 보임이다, 이런 얘기. 보임 창양.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 경허선사가 여기서 이 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순환의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경허선사가 선에 들어있는데, 경허선사는 화두를 잡고 선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하루에 참선했게 안 했게? 해요. 2시간씩 선정에 들어서. 새벽에 주로 하셨다고 하더구만. 그 부처님의 일과 중에서 그 선정 시간이 있대요. 그것은 이제 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삼매에 깊이 들면 깊이 들수록, 또 자주 앉으면 앉을수록 이 삼매의 정진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더 많이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해암스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 공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제 그걸 계속 그거를 가서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해암스님이 이제 귀도 많이 먹고 잘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또 스님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많이 못 물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분이 살아 계시면 좋지. 해암선사만 살아 계셨어도 그 대중들이 많이 왔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선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아쉬운 게, 내가 알기로는 해암선사가 마지막이야. 해암스님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 이제 그때 당시로 성철, 경봉, 남친제, 또 이쪽에 뭐 누구지? 송담, 인천 용화사. 다 가봤지 뭐 나는. 에이그,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향각. 이게 향각이 그거야. 뭔 놈아. 향각 하나는 지워야 되겠네. 이 향각이 그 바로 금당사에 있는 향각이야. 지금도 있어요. 부시고 새로 졌지. 신숙신 향각이
청년 차지심이로구나. 총공래 괴존이 개우전청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향각이라고 이름을 썼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 향각이라고는 죽어도 안 썼죠. 그래서 이 향각 찾느라고 또 한참 걸려. 어? 이게 도대체 무슨 향각? 향각이 뭔 줄 알아? 향각이 몰라지? 요즘에는 향각이 그렇게 많지 않지. 어디 가면 저래서 향각 봤어? 향각? 얘는 더 긴 말로 말하면 응향각이라 그래요. 응향각. 응향각은 가끔씩 눈에 띄더만. 어? 그래 안 그래? 경화선사가 이 시 같은 거를 이렇게 남겨놔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고금당 그쪽에는 그 장소를 안 써놨지만 북쪽에 있는 시는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장소까지 다 써놓지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응양각 이것들이 향각. 향각의 사전적 의미는 대웅정과 그 밖의 법당을 맡아보는 사람의 숙소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노전이라고도 하죠. 노전. 노전은 뭐야? 향노전.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속에다가 그 제사 그 물건이나 그 제사 닭이나 뭐 이런 거 그 제지낼 때 하거나 사람들이 하러 오잖아. 그런 거를 맡아보는 그러한 정각을 향각이라고도 했고 응향각이라고도 했고 노전이라고도 하고 그래. 노전 보는 사람도 있잖아. 담당 스님들이. 그래서 이제 향각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또 뭐 더 좋은 말로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거기서 이제 그 물건을 그 저기 제사를 지낼 때 준비하거나 막 이런 그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향각이라는 게 있고 신숙 신향각 그랬잖아요. 신숙 여기서 이 신숙이 뭐예요? 신숙이 우리가 잘 안 들어보는 말인데 이틀밤을 신숙이라고 그래요. 이틀밤 신기하지? 염구일도 마찬가지야. 염자가 무슨 20일이야? 염자가 20일이라는 거 처음 들었지. 그거 신숙도 마찬가지야. 신숙이 2번 연거푸 자는 이틀밤을 자는 거를 신숙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틀밤을 자는 거를 뭐 달라고 신숙이라고 했냐 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2번 자는 거지. 그 믿을 신자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거기가 위험한 곳이면 이틀밤 안 자잖아. 믿을만한 곳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신숙이라고 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 뭐. 그래서 새로운 향각에서 이틀밤을 머물었다 이런 얘기요. 새로 지은 향각에서 이틀밤을 머무르니 청령 차지심이라. 청년 맑은 인연이란 말이야. 우리 경화선사가 아주 인연 중에 가장 잘 쓰는 말이 청년이야. 그지? 굉장히 많이 쓰지. 맑은 인연. 이 경화선사가 쓴 청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연에는 선인연이 있고 악인연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년보다 악연보다 청년이 제일 멋있더라고. 그 청년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건 진짜 맑고 깨끗한 인연이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인연이라면 아주 싫어하거든. 악인연들이 너무 많고 그냥 선인연이라고 해봐야 또 악인연으로 변해. 근데 맑은 인연은 아닌 것 같아. 맑고 깨끗한 인연이 차는 이곳이잖아요. 이곳의 차치 이 땅에 이런 얘기야. 맑고 깨끗한 인연이 이 땅에 아주 깊이 있구나 이런 얘기야. 깊을 심자잖아. 그럼 이 땅은 어디일까? 이 땅 차지는 어디냐? 차지는 바로 어디냐? 금당사다 이런 얘기요. 금당사. 이건 고금당 얘기가 아니에요.
고금당은 너무 쬐끄만해서 이 손바닥 많은 거 그거 암자 하나 있고 딱지만 해. 마당도 없어. 그냥 너럭바위만 있어. 너럭바위만 큰 게. 그냥 앞에도 다니지 못하게 마당도 쬐끄만한 거. 근데 이 금당사는 크니까 금당사에 가니까 이 향각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금당사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 경호선사가 이틀 밤을 머무를 정도의 곳이고 또 이렇게 깨끗한 인형이 이 땅에 깊구나. 그래놓고 또 뭐라냐면 청공내 괴조라. 정공 빈뜰하게 누가 날라왔어? 괴조가 날라왔단 말이야. 괴상한 새가. 그러면 이 괴조라고 하는 괴이한 새는 길조야 흉조야? 길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호선사가 생각하니 뭔 향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뭐라냐면 개오전청음이라 이렇게 됐잖아. 이 개자도 말이야. 오 낮에 시냇물 소리. 거기에 마침 그 시냇물이 흘러가요. 지금도 흘러가요. 강물이. 그런데 뭐래요? 전자 굴을 쩌네요. 막 청음을 굴리고 있는 이곳에서 경호선사가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봤어. 촉이 발달돼 갖고 혹시나 해서 혹시 금당사에 한 100년 전에 뭔 향각 같은 거 노정 같은 거 있었냐 그러니까 그냥 그 스님이 그냥 하는 말 있었어 그걸 부셨대. 그 1900 몇 년에 부셔가지고 그 사진이 지금도 있대요. 그 당신이 주지할 때 그걸 부셨답니다. 근데 소름 끼지 않겠죠? 소름이지 뭐 향각이. 그래서 그게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호선사가 이 향각을 가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향각에 가서 신숙을 한 이유는 거기 가지고 뭐를 해? 법문을 했겠지. 안 그래요? 예, 법문을 하고 왜 개근불사 하는 것처럼 향각 뭐 기념식을 했어. 그리고 이틀밤을 거기서 주무신 거야. 경호선사가 이틀밤을 주무실 만한 곳이 없다니까. 고금당 말고는.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걸 하시고 이틀밤 주무셨는데 그게 1902년이거든요. 기껏 해봐야 1901년, 1902년, 1903년 사이인데 1902년에 그 향각이 있었대. 이름도 향각이었대. 근데 부셔가지고 그 사진을 나한테 보내왔어. 있었다고. 자기가 그 부시면서 1900 뭐 얼마? 80년인가 90년에 공사하면서 부셨다는데 소름 끼쳤지 이것도. 그냥 물어본 거지 내가. 근데 진짜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라는 거. 금당사라는 거죠. 에이가 이거 2개인 것 같으네. 하나 치우숑. 2개지? 잘라내야 돼. 오늘은 이곳에서 향각의 신축불사를 회양하는 날이다. 선지시 경호는 이것을 숙세의 신근으로 향각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칭송하고 있다. 왜? 청연이니까 청연. 맑은 인연. 이 모두가 정령 이 땅의 깊은 인연이라고 인연법의 지중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오늘 이 불사를 축하하라도 하는 듯 사찰의 빈뜰에는 기이한 새가 날아와서 노래를 하고 있고 정오의 시냇물 소리는 청음을 굴리는 경이로운 광경이라고 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시점이 이제 공양, 점심 공양 마치면은 보통 우리가 무슨 행사하고 나고 뭐하고 오면은 12시에 먹잖아. 11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드시고 이거를 쓰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중생의 허망을 삶을 온 세상의 일, 이거는 누가 꿈이라 아니할 거는 를 상기시키고 있다. 이게 뭐 다른 시가 하나 있었나 본데 시를 하나 빼먹은 것 같다. 그리하여 불도를 닦아 꿈속을 헤매는 미망을 벗어나기를 경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시를 빼먹은 것 같구나. 무슨 시일까? 안 나오네. 오 마이 갓. 아, 그 향각 사진 있다. 206번에 가면 사진 있어요. 있어 없어? 신기하지? 아유 신기했어. 이게 향각이래. 근데 이제 부시기 전에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 얘 지금 그 어디야 얘 금당사야. 근데 지금 가면은 금당사에 이런 모습은 없어. 깨끗하게 정리됐더라고. 신기하지? 뭐야 1974년이라고 써 있는 것도 같고 94년이야 76년이야 76년 6월 10일
에휴, 그래서 이게 뭐 시가 하나 쫓긴 게 있었나 본데 빼먹고 현무는 몇 페이지요? 285. 5? 현무는 다운 마음에 있을 뿐이라 하면 중생들을 향해 거기서 뭔 법문을 하셨나 보다. 그지? 신법을 궁구하여 공문으로 들어와야 함을 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문이라 함은 곧 불문이고 현문인 거죠. 그러니까 현문이 우리가 말하는 선문이야. 그죠? 현문, 선문, 공문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현문이라는 것은 마음법이라는 얘기지. 마음에 있는 거지 실제로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경호 자신 역시도 신법의 관문인 선을 통하여 중도불이의 그 불지에 도달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니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가 빠졌구만. 에이, 그 몰라 나도. 선지식 경화는 이거 새로 PPT 만들어 놓으면서 빠진 것 같아. 아까 그거 2개 한 거 보니까 2개 하고 하나 지웠잖아. 거기다 이거 쉬운 일 아니야. 힘들어. 엄청 힘들어 이거. 선지식 경화는 새로 신축한 향각을 시작으로 이 사찰의 출발을 맞이하여 많은 축하를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한켠에 경화는 이미 복행을 결행한 시점이라 착잡함 신음이라고 읊고 있다. 이 시였구나. 착잡함 신음이라고 시가 하나 있어. 복행을 결심해가지고. 아깝네. 몰라요. 나는 갑니다. 이 뒤에 안 나오나 혹시? 안 나오네. 끝까지 안 나오네. 안타깝다. 몰라. 이곳에서 이틀밤을 머무니 이 향각이죠. 향각에서 이틀밤을 머무니 향각이 새롭다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 향각은 지금 금당사에 있고요. 부서져서 새로 지었어요. 향각은 본래의 기능이 나오네.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보관하는 신성한 요사체랍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향각은 경허선사 당시 창건해갖고 금당사 대웅전 왼쪽편에 있었던 향각으로 그 사진의 왼쪽에 있는 그게 저기 대웅전이에요. 1976년 8월경 철거하여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맑고 깨끗한 인연들은 정녕 이 땅에 깊으니 금당사 빈뜰에는 기이한 새가 날아와서 정오에 시냇물이 청음을 굴리고 있는데 이곳에는 그 당시에 큰 냇물이 흐르는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호수가. 근데 어마어마한 강물이 흘러갔대.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기 올 때 맨날 강 건너 산 너머를 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강 건너 산을 넘으실까? 고금당 오는데 그랬더니 이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시냇물 소리가 청음을 굴린다는 것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대로 그 호수가 남아있지만 작은 냇물이 흐를 뿐이다 이런 얘기야. 이 온 세상의 일은 모두가 한바탕 꿈이러니 하고 꿈 아님이 없다. 현문은 단문 마음에 있을 뿐이라는 경어는 현문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떠나려 한다 이런 얘기지. 즉 현문은 뭐예요? 선문이죠. 선문에서 경호선사가 선에 그 진작을 선풍 진작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아마 이 시를 썼던 것 같은데 무슨 시인가 모르겠네요. 그동안 이곳에서 지낸 1985년부터 떠나기 전까지 1903년까지 10여 년, 8년이 정확하게 말하면 8년이죠. 네, 일들을 생각해 보니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다. 막상 어린 조카를 이곳에 두고 떠나려 하니 또한 착잡함 신음일 뿐이다라고 읊조리고 있다. 이 시 안 나와. 이 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끝까지. 에이, 지나가. 106번 시 영영은 종수제와 영 읊어 이런 말이에요. 누가 읊어? 연은이가 읊은 거예요. 여기 연은이라고 하는 것은 옥년이 이름이 연꽃 연자예요. 내내 경허선사가 지어준 거죠. 그리고 숨어있단 말이에요. 연은. 그러니까 연꽃이 숨어있다. 옥년이가 숨어있는데 읊고 있다는 얘기죠. 뭐를? 종수제화. 종수제화라는 것은 식물을 가꾸면서 재화라는 거 뭐예요? 이거 우리가 재라고 하죠. 가지치기하고 이런 거 꽃을 가꾸는 거. 그것을 연은이 식물을 가꾸며 읊고 있다는데 여기서 물이라고 써 있어? 저 식자 하나 써줘야 되겠다.
여는이 식물을 재배하며 재배한다는 재배자죠. 재화 여는이 종수재화야. 영영은 여는 종수재화. 화만장언 연만지어 막교 형극해중수라 연은시료 인노해여 유행제처 호풍치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만장엄 꽃이 만발해가지고 이거 담장장자에다가 담장원자죠. 꽃이 말말한 장원에 담장에 잎사귀가 가지가 아주 또 가득해. 꽃도 가득한 꽃은 담장에 만발해 있고 그 다음에 잎과 가지로 아주 가득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둘러쳐져 있다 이런 말이야. 이 저기 지금 고금당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교 형그 개중수라 막 뭐뭐 하지 말라. 가르쳐 주지 말라 이런 말이야. 뭘 가르쳐 주지 말라. 형극 가시형자 가시극자죠. 이 가시가 개, 중, 수. 개는 뭐요? 이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개는 이 중요한 글자야 아니야? 중요한 글자죠. 예. 그래서 이 속에 또 경어선사가 살짝 심어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가시가 드리워져 있음을 가르쳐주지 말라. 이거 뭐야? 이거는 이 개라는 것은 뭐야? 이게 이저 이시죠? 그런데 그 속에 뭐? 그러니까 경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여져 있는 거야. 가시가 숨어져 있어? 개가? 개가 이것이니까. 그죠? 그게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말라. 이거 고금당이야? 그러니까 고금당이 지금 현재 꽃이 만발해갖고 담장에는 막 잎과 가지로 가득해 보이지만 되게 멋지게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더라? 가시가 드리워져 있다 이런 말이야. 개가. 이 개가 뭐야? 이 개자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자신이 드리워져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 개 중이 경어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시가 경어고 개 중이 경어죠. 가시가 숨어져 있다 이런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 밑에가 연은 시류 인노해죠. 연은이가 누구야? 그 연은이가 옥년이잖아요. 옥년이를 연은이라고 여기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옥년이가 숨어 있으니까 스물은 자죠. 은신처잖아요. 연은이가 때 맞춰서 놀고 있어. 누구랑 놀고 있어? 이웃의 노인들이랑 모여갖고 이웃 노인들이 거기를 왔다가 이 영찬이를 소개해. 그러니까 이때 옥년이가 26살이야. 근데 거기 고금당 와봐야 노인네들만 오잖아. 근데 거기 호랩이 하나가 있었어. 이 영찬이라고 아랫마을에. 그리고 중매가 들어와. 그렇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도 이거 연은이가 누군가가 굉장히 궁금했었지. 그 전봉준 그거 몰랐을 때는. 이 시가 굉장히 이상한 시여 안 시여? 귀신도 모르는 신내라 까먹는 시잖아. 이게 아무나 못한다니까. 이게 암호 같은 시야 이게. 그래 안 그래? 내가 이걸 보고 봐봐. 꽃이 만발한 담장에 잎과 가지가 가득 들어있어서 이게 무슨 바깥에서 보이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야. 바깥에서 보이는 안 보이는데 이 가운데에 이 꽃 속에 뭐가 들어져 있다. 가시가 들어져 있음을 남한테 가르쳐주지 말라 이 말이야. 이런 시가 어떻게 등장을 하겠냐고 가만히 보면 이거 대박이라니까. 그래놓고 그 연은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연은이가 때 맞춰서 노인들과 만나서 놀고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그 혼담이 들어가고 결혼하거든. 유행제처 호풍치라 이 말이야. 유행 떠돌아다니는 앵무새가 이 제자가 울제자잖아. 떠돌아다니는 꾀꼬리라고도 하고 앵무새라고도 하죠. 는 우러제는 그곳에서는 마침 무슨 바람이 불어와? 좋은 바람이 호풍이 불어제낀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를 쓴 시점이 혼담이 들어왔을 때 이걸 쓰지 않았냐. 기가 막히게 이거를 이렇게 맞춰서 해놨더라고. 특히 거기 노인들과 만나니에서 힌트가 거기 드나드는 노인이 중매를 넣었대요. 이게 보니까 나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야.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전혀 모르잖아. 경호선사에 대해서. 이게 뭐 고금당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 신가. 무슨 귀신이 신을 아까먹는 소리요? 아니요. 이게 뭔 소리라니 한데 그 혼사를 이게 26살 때 하거든. 이 1895년 1903년 가을에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시를 짓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스쳐가는 거야. 이게 어이가 없지만 처음에 이 속에 가시가 들여져 있음이 싹 들어오더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또 가르쳐 주지 말래잖아. 이거는 또 무슨 소린가. 왜 이거를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고 왜 가시가 들여져 있다 그러고 담장은 또 뭐고 연은이는 누구고 노인은 왜 나오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 혼사가 오가면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제 그 특히 연은이에서 힌트를 많이 얻은 거죠. 그 이름이 옥년이니까 전옥년이니까 전옥년을 다 썼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빼고 연은이라고 한 거야. 숨어 있잖아. 하여튼 대단한 시였어요. 저렇게 멋진 시를 저렇게 암호처럼 써놓으니까 알아볼라. 전봉준 장군하고 그 저 서간도 다 암호야. 이게 뭔 소리가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그러니까 그 전봉준 장군 아들 이름도 삼이서잖아. 삼이서. 삼이라고 불러버려 그냥. 아니? 그리고 전봉준 장군 보고는 학원서. 학원이가 사람 이름이냐? 하하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원자가 둥글 원자예요. 둥글게 이렇게 하는 거를 배서 그때 이제 말하자면 사발통문 이거 쓸 때에 이제 그걸 일러줬던 것 같아. 둥글원. 그리고 또 그 원자가 둥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사람 입수도 말하는 거래요. 그 사람이 쭉 돌아가면서 써 있잖아. 식구. 그 다음에 맑은 냇물로 휴감 껴 한 바퀴 돌아서 문전을 두르고 푸른 산 나뭇가지들이 그러니까 냇물이 흘러가면서 이거 있는 거라 녹음 그늘로 담장을 했는데 담장 또한 휙 돌아가지고 한 바퀴 둘러쳐 있어요. 그게 뭐랬어요 아까? 가지가 많이 있고 꽃이 막 둘러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 또한 온통 붉은 향기가 석양으로 드리워졌으니 온 천지를 다 휘감은 거야. 왜 휘감았죠? 근데 이걸 쓴 나도 웃기는 인간이야. 거기가 은신차라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담장을 두르고 뭐를 했는데 겉보기에는 모르지 이 속에 가시가 들여져 있다 그걸 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아하 이 소식을 알겠도다. 이것이 그대 경호가 쳐놓은 담장이다 이런 말이야. 이것도 이 시가 하나 있는데 앞에 있었는데 그 시 뒤에 있었던 시를 여기다 하는 것 같구나. 이는 시끄러운 세상 먼지가 1점 이야기다. 이거 1점 했었지 앞에. 1점 먼지 한 점 여기로 불어올까 그를 저암이다 이런 말이야. 저라는 것은 싫어한다 걱정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경호가 세상을 향하는 준엄한 메시지로 이러한 경호의 심사를 보아서 세상은 경호에 시비를 보내는 무리가 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죠. 경호선사가 거기에 시비를 피해서 숨은 게 아닌데 어쨌든 경찰의 뒤에 쫓겨 있기 때문에 했지. 그들이 바로 일본 놈들이니까 경호는 지금 경찰에 쫓기는 신세로 세상에 담을 치고 이곳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담장이라 아까 장원. 이제 연은이 전옥년을 시집을 이제 보내. 그해 아까 말했잖아 노인네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라고 무슨 바람이 분다랬죠? 호풍이 분다랬는가? 경호선사는 자신의 큰 일을 마쳐요. 이 전옥년이를 시집 보냄으로써.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떠나려고 홀가분하게 떠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그 고금당의 담장을 쳐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 가시가 들어앉아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고은 최치연이 가야산 해인사에서 읊은 시 한 수가 또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시가 경호의 심정과 흡사함으로 동병상린의 애틋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을 빗댄 서정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시죠? 가야산 홍류동 계곡이야. 그 해인사에서 남긴 시는 그 최치연이가 귀양호라 갖고
가야산 해인사 홍류동 거기 홍제암에서 머물면서 홍류동 계곡이라는 시를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 홍류동 계곡의 그 소리에 바깥의 시비를 다 닫아버렸다는 시가 있잖아. 그게 그거야. 거기서는 세상의 시비를 다 그 이상한 시비 소리들을 전부 다 홍류동 계곡에 물로 닫아버리고 경어선사는 가지와 꽃으로 담장을 둘러버렸다 이런 얘기지. 근데 내가 가시가 거기 숨어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서정시고, 그런데 서정시긴 하지만 이게 선시다 이런 얘기고, 이러한 심정을 담은 시로 앞에서 채치원에 나오네. 제목이야. 그게 제가야산 독서당이야. 그 이름이. 채치원 시가 무려 1000년을 뛰어넘어서 남아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말했잖아. 경어선사의 후신이 아니 채치원의 후신이 경어가 아닐까. 왜냐? 홍제암에 가서 경어선사가 또 머물잖아요. 그리고 이 가야산 독서장이라는 이 시도 다 끌어다가 경어선사가 써.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거는 북쪽에 삼수갑산 넘어가면서 그 아드포제를 넘으면서 그 채치원 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은 전생과 후생이. 꽃이 만발한 담장은 이곳 고금당을 말하고 있고, 담장에는 잎과 가지가 가득히 둘러쳐져 있지만 이 가운데는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가시가 들어져 있으면 남에게 가르쳐주지 말라고, 이곳에 경어가 은신해 있음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곳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곳이 고금당밖에는 없지요. 경어선사가 들어 앉아가지고 세상과 담을 싸면서 여는 일을 숨겨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고금당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92 연어는 여기서 전옥년으로 옥년이 은신해 있음을 알리는 이름이다. 이곳은 때맞춰 불공을 드리러 가끔씩 오잖아. 그 노인네들 많아. 그 노인네들이 여기서 이제 들으러 오는 처사나 보살들을 자주 드나들고 있어서 함께 노는 이웃 노인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 이 떠도는 꾀꼬리도 전옥년으로 그로 하여금 이곳에서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보이고, 그 이영찬이라는 분은 그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이래요. 바로 저 아랫마을 진안. 이곳에서 경어선사의 조카 전옥년은 귀머거리 벙어리로 8년을 보내고 이영찬을 맞아서 혼인을 하게 되니 그 이듬해 경어선사는 삼수갑산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미진한 일들을 그해 1903년에 다 정리하고 영원히 떠났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붕새 한 마리. 일붕이죠. 일붕. 경어선사의 상징물이에요. 경어선사가 좋아하는 상징물이 몇 개 있지? 경어선사는 제일 좋아하는 게 붕새야. 붕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학. 또 있죠. 신선. 이렇게가 경어선사의 분신이야. 경어선사는 그냥 이 분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붕새, 학, 신선. 이렇게. 그래서 홍류동 계곡에서 신선이 돼서 갔다 오잖아. 자기가 신선이 돼서 갔다 그러고 학이 날아오른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경어선사가 붕새가 돼가고 싶어갖고 구만리장천을 한 번에 날아간다는 붕새가 되고 싶어 했지. 이거는 장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어의 분신이에요. 타산연전사여 총총야마비라 분리비야마니 천의 일풍기로다. 타산, 우리가 이해타산이라고 해요. 따져본다고 하잖아. 연전사, 연전사, 지나간 일들을 내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타산해 보니까 총총야마비더라 이런 말이야. 이 총총은 우리가 왜 아지랑이가 총총하다 그러잖아. 총총이 날아간다고 이만 총총하잖아. 바삐 이란 말이야. 총총총총 이렇게 총총총총. 총총이 날아가 버렸어. 뭐가 날아가 버렸어? 야마가 날아가 버렸다. 야마. 근데 멋있잖아. 야마가 멋있어. 난 야마가 왜 이렇게 멋있는지. 어떻게 아지랑이를 야마라고 하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지랑이가 거의 다 들에서만 있어요. 그죠? 근데 날아가잖아. 하늘로 이렇게 쫙 흘러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지랑이를 야마라고 해요. 지난 일들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총총이 야마처럼 날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난 일들은 뭘까? 연전사가
천봉준 장군하고 찌들찌들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한 동학농민운동 아니겠어? 그걸 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다 죽고 자기는 숨어 다녀야 되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더군다나 전봉준 장군하고 또 가끔씩 다퉜잖아요. 대원군하고 손 떼라 못 떼 이러고 있다가 저기 무안의 공산에서 이렇게라 배상오기에 도움을 받아라 못해 이래가지고 다 정읍에서 이렇게 가지고 망했어. 정읍이 아니라 어디 고창 고부군수 초병가. 그래서 경허선사는 허망한 거지. 그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분리 나는 이별하지 않았어. 여기에서 지금 중도가 다시 생겨요. 잘 봐. 총총야마비라 했잖아. 그런데 나는 이별하지 않았어. 분리. 뭘 이별하지 않았죠? 야마를 날려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야. 야마와 나는 이별하지 않았다. 이거 멋진 말이야? 야마가 날아가 버렸는데 나는 야마를 날려보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여기 중도가 서요 안 서요? 중도 서요이.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돼. 정말로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돼. 여기가 왜 중도가 쓰는가? 총총 빼고 야마비화 분리비야마와 이렇게. 나도 이거 있잖아. 처음에 중도 이거를 찾을 때 근데 그때는 중도라는 말을 몰랐었어. 내가 몰라가지고 그 해암 스님이 나한테 그 화두를 주면서 이제 화두를 이렇게 가서 그 푸른 걸 얘기하면 스님 마음에 들면 밥 먹으라야 딱 그 말만 해. 밥 먹으라 이거고 아니면은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치면서 막 침을 튀어가면서 차람 멍텅구리. 되게 멍텅구리도 그렇게 야무지게 말하냐. 그 쬐끄마한 어린애한테 세상에 7시간 버스 타고 온 애한테 밥은 안 주고 차람 멍텅구리 당장 나가라 막 이래. 아이 근데 그냥 그 섭함이 말도 못하지.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왜 저 스님은 처번에 할 때는 밥 먹으라를 했는데 왜 지금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저런 멍텅구리를 할까? 그게 나한테는 그게 화두였어요. 뭐 있다. 같은 대답을 한 건 아니죠. 화두가 다르지. 화두가 내가 해암스님한테 화두 한 몇 개를 하게 돼 하는데 나는 그게 이상하고 멍텅구리라고 말해도 이제 가서 밥 먹고 오면은 해암스님이 어린애를 달래. 내가 어리잖아. 23살인데 어리지. 23살한테 그냥 23살부터 26살까지 했어. 3년. 근데 멍텅구리라고 하는 건 그게 멍텅해서 멍텅구리가 아니고 명통구리래요. 명통구리. 아주 신령스럽고 그 명통해갖고 명통구리라고 하니까 별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근데 나는 해암스님 그 말이 하나도 뭐 이렇게 그 섭섭하게 안 들리고 그 말이 아니라 왜 이 포인트에서 꼭 스님이 나한테 화를 내는가가 정말 이상했어요. 이건 뭐 스승도 없고 스승이나 아니라 만났더니 그냥 97살에 그냥 귀도 안 들리는 노인네고 그냥 그런데도 그냥 어찌나 야무지게 닥달을 했는지 그냥 해암스님은 내가 삼배하면은 삼배하기 전에 화두가 벌써 들어와. 삼배 끝났냐? 화두 들어왔다. 이러니까 어떨 때는 이놈의 귀를 하고 맞고 싶다니까. 근데 알잖아? 그 화두가 들어오면 이게 진짜 이게 숨이 안 서져. 숨이 돌덩어리를 여기다 끄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밥맛이 있어? 밥맛이 없지. 근데 내가 그 참고 내가 이 해암스님 했는데 그냥 저게 뭔가 저 스님이 갖고 있는 패가 뭐야? 내놔 스님 이랬는데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 화내는 포인트가 멍텅구리라는 포인트가.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야. 그것이 중도라는 이름이었더라고. 근데 내가 왜 이 중도를 알아냈냐면 경허선사 이 시를 다 보는데 경허선사 시를 내가 읽을 때마다 반드시 그 포인트가 와 나한테. 이거 그건데?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 부분에 경허선사 이거 그냥 진짜로 똑 맞는 말이야. 그래서 경허선사 265수가 다 나한테 걸려들은 거야. 왜냐면은
그래서 나는 이제 뭐를 찾기 시작했냐면 이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는데 그거를 찾다 보니까 그 육조단경이 걸려 들어왔고 나한테로 내가 말했잖아. 저 육조단경을 그 어디야 저 석굴암에 있는 그 스님 누구야 그 스님 법달 그 스님한테 내가 받게 되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찌들찌들하면서 수십 년을 나를 오는데 이 모든 인연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그 경허성어의 중도불이 사상연구라는 그 제목을 찾기까지 몇 년을 소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했는데 그게 중도더라고. 지금은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경허스님도 중도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쓰시고 해암스님도 물론 안 쓰셨죠. 근데 내가 이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하더라고. 왜냐면은 이 박사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 학문이 저기가 돼야 되고 어떠한 그게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지금 중도가 와 있어요. 충충야마비와 분리비아마 속에 중도가 들어있어. 이런 것들이 경허선생 시에 계속 나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해암스님이 나한테 그렇게 왜 저런 멍텅구리라고 화를 내는가에 대해서 얼마가 지나서 알게 돼. 그래서 나도 해암스님을 놀리기 시작하지. 스님! 내가 스님 심보 이제 알았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스님이 더 이상 화두는 하지 말라가 그거 단위망연이면 증여여불 그 체로진상 형탈근진. 예.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 예. 망원동 말이야 망원동 아주 그냥. 어쨌든 그 의심자리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스승이 잘 안 가르쳐주는 게 더 도움이 된 것 같아. 우리 황벽도 마찬가지잖아요. 30년 동안 임재의연 부려먹고 하나도 안 가르쳐주잖아. 두드러 패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는 게 가르쳐주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선이 다 사라져가고 그 입을 아껴서 뭘 얻었는가. 나는 해암스님 그거를 내가 해암스님이 거의 8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너무나 그걸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갖게 됐고 그 공들인다는 것도 그 공이 뭔가를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어쨌든 이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따지기를 좋아하잖아.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접근은 하고 있지만 옛날에 스승들은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아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날 동국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선어로 공부하는데 그냥 해암스님 생각이 그냥 쫄쫄이 나갖고 그냥 바깥에 창문 바라보고 많이 울었지 뭐. 스님한테 스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개무시했는데 이게 그거구만요. 이게 그거구만요를 거기 가서 알게 돼. 대학원 가서 스님이 왜 그 말을 했는가를.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뭐라고 그랬대 뭐 사람들 말로 해암스님이 가방끈이 짧아서 이걸 제대로 못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말들을 했어요. 다만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을 뿐이야. 근데 굉장히 그 노력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걸 가르쳐 보려고. 근데 해암스님을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도 틀린 바가 없어. 그 스님 도인이야. 진짜 도인이라니까 해암스님. 그분이 마지막이야. 내가 보기로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눈물 난다. 해암스님 제자라며? 아니야? 아니랬던가? 청봉스님 제자야. 청봉스님이 해암스님 제자잖아. 이리 안 와. 기다리니까 청봉스님은 나랑 청봉스님이 그 부인이랑 같이 밥 먹고 맨날 통화병원 가서 그분은 그때 스님이 아니었어. 의사였어. 그 해암스님 내가 해암스님 말했잖아. 그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그 앞에 바로 있었다고 내가 말 안 해. 해암스님이 내가 무릎 이렇게 잡아주고 그냥 해암스님이 이렇게 뭐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뭐 허공에. 그 말 뜻은 못 알아들었어. 그럼 해암스님의 제자들과 나는 그 선문답 같은 것은 누가 정리를 해서 나는 거예요? 책으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보니까 뭐 그 무슨 뭐 있잖아. 왜 몰라.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나는 해암스님 열반하는 순간에 나는 세상에 떠요.
세상을 뜨고 세상을 등지고 30년 만에 동대에 나타나 내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니까 청봉스님이 머리를 깎았고 청봉스님이 무슨 뭐래더라 장근죽비라는 걸 한다고. 내가 동대를 갔는데 대학원을 갔는데 어떤 스님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이제 어디 지나다가 저걸 봤어. 다 뭐지? 달을 물고 뭐 진흙속 뭐셨지? 달을 물고 땡이 있길래 뭐 이건 뭐래요 하고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님이 아까 물어보더라고. 이분 아느니? 몰라요. 이거 보니까 해암 스님 같구만. 내가 그게 30년이 지난 후에야. 그러니까 그렇게 났는데 청봉 스님 얘기를 하기로 청봉이 누구야 그러니까 동화병원 원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화병원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이게 해암 스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나월이 그 스님도 그때 출가한 스님이야. 나월 알아? 그때는 학중인가 그랬어. 학중 아니고 그냥 머리 깎고 바로 온 상태로 만났었지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름이 나월로 바뀌었더라고. 어쨌든 그냥 그 옆에 있는 사진 그것도 해암 스님이요. 그 옆에 그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게 내가 28살 때야. 그게 옥년하며 백년하며 온양에 1984년이라고. 아 그렇다니까. 84년이면 내가 몇 살이냐. 아이 돌아버리겠네. 이거는 사찰이 아닌데. 사찰 아니라니까. 암자야. 그런데 그 지금 입고 있는 그 소라색 그 연락이 잠옷. 그 나한테 내가 교직 생활할 때야 여기 서울에서. 근데 방송으로 나오더라고. 전화 받으라고. 그때는 막 그랬어. 그래서 이제 받으러 갔더니 그 스님 시자가 진호 스님이 진호 스님 저기 비구니 스님. 비구니 스님 진호하고 효명이 있잖아. 예. 그래서 진호 스님이 해암 스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바빠서 그러니까 그 화두를 끊은 뒤로는 안 갔지. 화두를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그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보고 싶어서 그 특명을 내리셨는데 잠옷을 사오라고 그런대요. 아니 낑김맞게 스님이 웬 잠옷. 그러는데 또 거기가 단서가 붙어. 소라색 잠옷. 난 소라색이 뭔 색인지 몰라. 이런 소라를 말하나? 그런데 소라색 잠옷에 저기 뭐지? 그 바느질 자리가 바느질이 안 한 바느질 그 표시 자리가 나지 않는 그런 잠옷을 사오란데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 적었지. 근데 암담하더라고. 일단 소라색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소라색, 하늘색을 소라색이라고 한다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바느질 자국이 안 나는 옷을 찾으러 동대문 남대문을 가니까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건지 몰랐어. 천의무봉이잖아. 그게 바느질 자국이 없는 천의무봉을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해암 스님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옷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온양을 내려가서 저희가 온양이잖아. 온양 백년암이라 온양 시장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다 뒤지니까 옛날에 오래된 이게 팔리지도 않은 옷 있잖아. 그냥 몇십 년 전에 갖다 놓고 안 팔려갖고 비닐도 안 뜯었는데 비닐로가 너덜너덜해진 그런 옷을 막 저 밑에서 잠옷이라고 하니까 소라색 잠옷을 꼭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주인이 그걸 내주면서 이게 소라색 잠옷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바느질 표시가 안 나야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느질 표시가 안 나는 옷이 어딨어요? 이러더라고. 아니 우리 스님이 바느질 표시 안 나는 옷을 사오라고 그랬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어리잖아. 저게 84년이니까 몇 살이야? 26살인가 그래. 딱하지. 그래서 이제 그냥 소라색만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갔더니 그냥 스님이 그냥 두말 하나 가서 옷 주워 입고 나와가지고 이 해암 스님이 아주 그냥 음큼하다니까 이게 작전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제자야. 그게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제자인데 걔가 반장이고 걔네가 불교를 엄청 믿어. 그래서 걔가 우리 걔네 언니야. 그게 근데 친해.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뭐 하는 여자야. 근데 그냥 내가 해암 스님 간다니까 끝끝내 가자 그래서 같이 간 거지. 그게 같이 갔는데 해암 스님이 세상에 그냥 잠옷을 주워 입고 1분도 안 돼가지고 싹 주워 입고 나와서 사진 찍자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사진이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스님이 저걸 찍으라고 했던 것 같아. 몇 년도에 열반하셨어요? 84년에 하지 않았나?
8011 85년 3월 31일 날 열반하신 것 같다. 맞지? 85년 3월 30날. 맞아? 아이고 우리 해암스님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 성견지명 이런 게 다 있으셨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나를 오게 하는 수작으로 그거를 던진 거야. 미끼를 세상에. 내가 엄청 성실했거든. 그냥 하라면 죽으면 죽는 식 하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없는 소라색 잠옷에 그 바느질 자국이 없는 그거 해오라니 어떻게 해와. 근데 그거를 충실히 해갔는데 뭐 이 말 저 말 뭐 소라지 필요 없이 입고 나와서 그냥 바로 사진 찍자가 그거였어요. 그거를 엉겁결에 찍게 됐고. 85년도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85년 3월 30날 아니야? 음력 3월 30일. 아이고 나 천재다. 야, 이 증거가 내가 싫다잉. 음력 3월 30날이요. 아유 나 미치겠다. 나 안 해. 음력 3월 30날 내가 해인 수석사 내려가가지고 해암스님이 마지막 손잡았다니까. 7시 15분에 들어가셨어. 7시 15분에 내가 그 해암스님이 올라가라 해가지고 오는데 연락 오더라고. 열반하셨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손 다 잡은 거예요. 내가 해암스님 잡고 나왔는데, 해암스님이 화공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 못 알아들었어. 하지만 해암스님이 마지막으로 나하고 했지. 아 괴로운. 왜냐면 해암스님은 내가 손 딱 붙잡아주면 이게 내 손인 거 알아. 내 이 기를 알아. 기를. 이 무릎에 그 뭐지? 사리가 콩콩콩 박혀 있대. 아파. 그래서 내가 이거 주물러주면 좋아하셨어. 이게 누구 손? 이 손만 당기고 다 나가 그래. 눈은 안 보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그거 해드리고 왔는데, 그렇게 또 한 번은 또 전화가 왔어. 난 수업 시간에 왜 자꾸 전화지래?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내가 안 내려가니까 또 뭐를 구해다 달래. 그래서 뭐냐니까 세상에 살다가 구첩반상, 그러니까 7첩반상 9첩반상 뭐가 있다며. 반상기 이게. 근데 나는 모래 탈라고 반상기라 해서 밥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하여튼 구첩반상에 학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사오래. 그 선생들은 학을 좋아하나 봐. 그래가지고 근데 학 그림이 있는 게 있긴 있더라고. 하얀색 종지에. 왜 옛날에 선학이라고 있었어요. 제 회사 그 이름이 선학이라고 있었어. 학 그림 그려가지고 파는 그 물건이 있었는데, 그 반상기는 내가 사다 드렸어. 그랬더니 그걸로 또 밥 한 상 찾으시고 또 사진 찍자 해가지고 또 사진 또 찍었어. 그러니까 그 해암스님이 열반하시기 전이야 거의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시고 싶으셨나 봐. 시자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해암스님 항상 생각. 근데 우리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암스님 한 판 할까 내가 저거? 좋지. 왜냐면 해암스님이 나한테 준 그 화두 그것도 있고, 선관법여라고 해암스님이 해놓은 거 있어. 나는 막 그거 그냥 꿰뚫어 보지. 왜냐면 해암스님 할 때 다 주고받은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석사 논문을 내가 해암스님으로 했고, 은혜를 갚는다 해서 버르장머리 없이 해가지고 그냥 해암스님하고 맞짱 떼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 경어 다 끝나고 나면 해암스니까 한번 하고 화두 한번 하고 싶어. 화두 그냥 깨뜨려가지고 이 화두는 이런 거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꼭 한번.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나 그 두 개의 중도가 있어요. 날아가는 아지랭이를 여의지 않았다는 이 분리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천외 일분기여 이렇게 돼 있죠. 하늘 밖으로 말이야. 누가 날아가? 붕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이런 말이야. 그럼 붕새 한 마리가 누구요? 여기서 일붕이 경어지요. 뭐 중요한 말은 귀예요. 귀. 날아가는 게 아니야. 날비가 아니고 비가 아니고 귀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야. 돌아와. 귀는 뭐야?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죠. 정해진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하늘 밖으로 말이야. 하늘 밖으로 돌아간다니까. 경어선사는 원래 어디에 있었다? 하늘 밖에 있었어. 그냥 이 중생세계 찌들찌들 싫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회귀한다 이런 얘기야. 얼마나 싫었으면 세상 인간들이 아주 그냥 경어선사를 그냥 마종의 그냥 개쓰레기를 만들어 놔갖고 경어선사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늘 밖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예요. 그 다음에 경어는 지난 일들을, 아이고 이거 뭐야, 지나갔잖아.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이